예, 충북메이크스 소셜방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충북메이크스의 편집장 정치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오늘 그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코너에서는 안치석 충북도 이사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과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석입니다. 오늘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 많이 바쁘시고 그런데 일부러 시간 내주신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대전역에서는 우리 전 국민들이 가서 우천시를 벌이고 있잖아요. 예, 충북대에서도 대략적 한 200여 명, 뭐 적게는 180명 얘기하시는데 어제 충북도 의사회를 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일부 그 충북대학교 의과대생들이 서울 수도권 올라간 까지 합치면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뭐 지난달 24일 날 그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은 4,000명 정도 증원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안 원장님, 우리 안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의사회 차원에서도 사실 이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넌센스다, 난센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좀 한번 우리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전공의들이 이를 파업을 했습니다. 국민과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처박급여와 시범사업 그리고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 의사협회 그리고 충청북도 의사회 전공의 학생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정부를 파업했습니다. 학생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습 그리고 8월 14일 다음 주 전국의사 1차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환자분들께 죄송한데요.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사실은 아직은 신종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를 같이 의사들과 국민과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빨리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를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있을 몇 년 후에 있을 정책들을 그리고 아직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을 섣불리 발표를 해서 지금 이제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의료진들, 신종 코로나 차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길을 꺾고 힘을 빠지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반대를 하고 이번에 전국의사협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000명 2년 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4,000명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000명은 지역의사 그리고 1,000명은 10년 동안에 1,000명은 특수 분야에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 산업체에 종사할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목적. 그러니까 해마다 400명씩, 300명은 지역의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배정을 해서 지역의사로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50명씩 이렇게 배정을,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공공의대는 서남의대, 이전에 서남의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학생 교육도 문제가 있고 수련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남의대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서남의대 TO가 전라북도의 서남의대 남원에 있는데 49명 하고 또 군의관, 지금 현재 군의탑 장학생들 각 의과대학의 군 장교 요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포함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감염병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의료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또
소아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전라북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지적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의사, 저희들 그렇게 잘 될 거다라고 지금 의대 정원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전력이 있고, 또 서남의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공공의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고 설립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서립게 출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그 K방역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 중심에는 우리 전문의나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데 좀 막무가내 좀 탁상공무식으로 해가지고 의대 정원 계획이라든지 공공의대 그 어떤 설치, 그 설치 계획을 발표한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상태인데 보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내일 오전 7시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 같고요. 듣기로는 그 대한의사에서 12일까지 뭐 좀 5가지 하는가를 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이제 광복절 연휴 수가기 전날이죠. 14일 하루 이제 동맹 파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5가지 요구사항이 뭔지 좀 우리 독자들한테 시청자들 아까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다. 공공의대 역시 실패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처벽 급여 문제들, 객관성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원격으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적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런 아주 좀 예민한 정책들 그리고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그 서로 좀 전문가들하고 아니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보건기본법에 분명히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서 민관이 국가와 그 정부 그리고 전문가 단체들 관련된 분들이 협의체가 있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유감스럽지만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없습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아주 중세대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종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K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보건소 직원들,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을에 다시 또 2차 팬데믹 다시 시작될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이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런 지시사항만을 예를 들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 의사 정원 얘기할 때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 OECD 평균 한 3.3되고 저희들이 2.08 정도 되고 숫자상으로는 적은데 문제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도 의사 숫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국민 건강이 나쁘다라고 하면 의사가 100명이 많아도 불필요한 거고요. 또 건강이 좋다고 하면 적더라도 적절한 그날 의료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다. 심혈관 질환들, 암과 관련된 질환들 굉장히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 보건 지표가 예를 들어서 기대 수명이 OECD 80세인데에 비해서 저희들 우리나라 82세입니다. 또 영아 사망률이나 아니면 암에 의한 뇌혈관, 혈성, 심진에 관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강 수준이 굉장히 좋죠.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저희들 의사들도 국민 건강에서 애쓴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단지 임상에서 현재 환자를 보는 활동의사가 OECD 평균보다 적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 OECD 평균이 적절치 못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국민건강 수준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GDP, 우리나라 경상의료비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정부에서 부담하는, 정부에서 의무가입 보험에서 하는 비중이 OECD 국가는 73%대 정부에서 부담은 58%밖에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담이 OECD 국가들은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33%나 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OECD 데이터를 해석할 때 굉장히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의사협회의 의견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한민국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의사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들 데이터로는 우리나라가 그 인구 감소,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인구 감소 국가로 벌써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인구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숫자가 어떻게 되고 건강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의사를 추계하고 보건 관련 시스템들 제도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몇몇 가지 그 적정 의사수를 산출할 때 그리고 국민보건 지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산출할 때의 기준들이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의사협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얘기를 하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도 없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계획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 환자를 보거나 임상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서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 고민을 해서 의사 숫자라든가 의료 시스템들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해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의사 숫자만 가지고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게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청부터 청주에서 30여 년 일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역적 격차 심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역의료 발전에서 지역의료제를 얘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숫자만 들린다고 될 건 아니라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북 지역에 저희 지역에 충북의대 같은 경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 지금은 지역 TO가 있어서 30% 정도 충청권 TO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가서 지역에서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수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타 지역으로 서울로 대부분 간다는 건 의사뿐만 아니고 교수님들, 선생님들, 아니 모든 사람, 언론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단지 숫자만 늘렸다가는 대부분 다 나중에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10년 의무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의사. 예, 지역에서 10년 의무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인턴레지던트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지역 소위 말해서 국공립병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들이 3년밖에 안 됩니다. 의사들 3년을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부 남자분들 경우는 40대 초반이 걸려 의사로서 제일 열심히 갈 때입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상당수가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 교육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혜택도 있을 거고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난 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공공의대 관련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의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특수의료의 조사, 그러니까 소위 의사들에게는 기피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외과. 유감스럽지만 주면 충청북도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의사 한 명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하더라도 흉부외과 의사를 하더라도 그 학생 때, 인턴 때, 전공의 때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각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저도 내과 내시경이나 아니면 식교외과 배두술 같은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체에 관해서 전반적인 의학적 사항을 알아야지만이 나중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역학조사를 할 수 이런 분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는 공공의대 관련되는 것들은 공공의대 관련되는 것들은 들어갈 때부터 그쪽 분야에만 소위 필수료라고 하는 것들, 응급 중환자 뭐 이런 것들, 소아외과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의학에서 요구하는 환자 진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남의대가 폐고가 된 게 수련 학생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적극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전공의가 파업한 것도 관련되는 내용들인데 학생 지도할 수 있는 전공이나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 의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학생들하고 학생 교육을 해서 그 전문의 인상 지도를 위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국립의료원하고 각 시도 도립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립의료원도 아시겠지만 서울대 물치료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스칸디네비아에서 지원해주는 아주 낡은 건물 아직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하시는 그런 것들 지금 시설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경제나 사회 수준에 맞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또 의료원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으십니다. 아마 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 의료가 아마 붕괴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의료원들 아시겠지만 일반 국립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나 아니면 사립병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력들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공공의대 설계한다는 것 굉장히 좀 걱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지적과 같이 좀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대한의사회나 아니면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충북도 의사에도 의과대학교 정원을 증원하지 말자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지난해 뜻이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나름 보면은 이제 정부나 이런 데 필수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필요하지만 그 전에 배치를 이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은 전국의 의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폐과라든지 아니면 대학이 문을 닫은 것도 있으니까 정원 조정을 통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필요한 필수 인력들, 또는 지역에 필요한 의료수를 증원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타 도시 대학교에 비해서 의과대 정원이 부족해서 이제 늘리시자고 그거는 찬성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일부 뭐 아까 이제 뭐 양해 말씀 구하기도 했지만 전공의들이 오늘 이제 파업을 했지만 사실 제가 어제 충북도의 보건정책과에 확인도 했는데 사실 그 진료는 전문의 분들이 주로 하시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이제 보조 역할을 많이 하셔서 사실 의료 공백이나 이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려는 이제 오는 14일 파업이 됐을 경우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제 의료 필수 인력과 관련해서는 좀 진료를 해주기를 이제 조금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의사나 의사에서 12일까지 요구하는 5가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강론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받아지지 않을 경우는 어느 수위까지 이제 파업을 할 예정인지 또 조의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동참을 하실 생각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 독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북 의료가 서울과 비교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그게
서울에 비해서 충북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충청북도의 의료 여건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충북 지역의 충북대학교 병원이 감당하고 있는 충북지의 도민 건강을 위해서 적정한 의과대학 학생이나 충북대학 병원의 병상수 같은 것들, 의료진들에 관한 퍼센티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나 충북대학교 병원의 시설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건 지역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국에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충북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청주 주변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대학이 죄송합니다. 동대학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의과대학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목군이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정원이 실제 과잉되고 있고 의사수도 과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의료공백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공의분들께서 그 전면 파악을 했지만,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또 그 펠러라고 해가지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그 교수가 되기 전에 공부를 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 추가로 다 교수님께서 아마 충북대학교 병원이나 다른 지역들도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재 근무를 다 계속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환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 공백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제가 의사회사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나중에 국민건강에서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려되는 부분이 뭐 현행법에도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저희들이 14일 날 이제 의사협회에서 12일까지 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아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숫자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취약적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벌급여라고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몇 가지 사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아마도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아마도 다른 정책에서도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좀 정치적 성향이 좀 강한 아니면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 싶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옳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 지금 기분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의료 쪽에서도 그 의사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몇몇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희박하게 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일까지 정부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14일 날 충청북도 의사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원장님 선생님들께서 1차 파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릴 것 같은 정말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정부와 그리고 정부와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좀 더 편안한 좀 좋은 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 어쨌든 뭐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정부에 같이 대화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되지 않아서 만약에 어떤 강대강 극한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감사할 부분도 있고요, 죄송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요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안이요, 보면 이제 고등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어떤 직업의 선택의 자유라든지 평등 원칙 같은 걸 위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하고 논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왜 이런 현행법 저촉되는 부분들이 지금은 있습니까? 네, 의사협회나 하면 전문가들하고 전혀 상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 이전에 개인적인 투고를 한 게 있어 동당의료, 향평의료 이런 네, 저희들 예. 기고라는 게 있는데요. 예. 동당의료 옛날 조선조 네. 영종조 탕평의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다 이렇게 저희가 칭송하고 있는데 동당의료 그 이전에 당파 싸움 있죠. 동당의료 남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동당의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를 자제하시하는 분들이 특정 대학의 특정 과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사회 환자를 임상 환자, 감기 환자, 아니면 뭐 이런 분만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외과라 이런 환자를 보시는 분들의 의료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특정 대학의 특정 학맥인 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의약분업도 그분들이 설계를 했고 이번에 문재인 케어도 아마 그분들이 설계됐는데 의약분업 아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이들로 연세 드신 분들 그게 기관분업 약은 약사 의사에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야지만 약을 구하고 약국하고 의사하고 떨어져 있어야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제도를 해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건강수준이 향상되고 뭐 여러 가지 항생제도 아닙니다. 비용은 예전에 하신 분들이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수십조가 더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케어 지금 20조 재정 흑자가 있어서 문재인 케어 시작했습니다. 비급여 국민 부담 덜어준다. 지금 20조 다 해가지고 지금 건강보험에서 1조 흑자 난다고 지금 내꺼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환자를 보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학술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설계하고 그거를 정책인 그룹하고 같이 서로 조인을 해서 밀어붙이는 것들은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의과대학 들어가는 공공의대 같은 경우 의과대학 들어가는 어린 학생들한테 필수 의료 분야에만 지금부터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대에서 필수 의료 관련된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나 소아외과나 중증외상 응급의학과를 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과대학 들어가기 때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들어가서 아마 그것만 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의무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지방에서만 그게 근무하는 것 안 될 겁니다. 아마 법적으로 헌법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다가 아마도 학비 반납하고다 서울로 올라간 것 같은데 쉽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의료를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들 관심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료는 말 그대로 공공의료가 아니고 국공립의료입니다. 국립대학병원, 공립병원들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공립병원들이 의사나 병상수, 병의원들이 15%,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민간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강제 지정된 모든 병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모든 환자들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환자 거부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100% 건강보험 규정을 따라서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도 실제로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민간의료 저도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료 분만 신생아 관련된 이런 것은 300가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공공의료에 참여를 하고 있걸라 민간의료기관은 대부분 공공의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의료는 국공립병원을 얘기다 세금 늘려가지고 하는 비효율적인 노력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화롭게 해서 결국 국민 건강 하나를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하고 국공립병원하고 나눠서
분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데, 네네. 공공의료의 성격이 강한. 아유, 그러면 다 공공의료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지도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뭐. 맞습니다. 네네. 네. 수거 통제를 받고 있고, 예법에 따라서. 근데 사실 저는 그 의사회, 특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좀 공감하는 부분은, 네. 무조건적인 의사수 정원 늘리기보다는, 네. 사실 의료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네.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취약 지역의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네. 필수 의료 인력이라든지 네. 지역 의사 제도를 덜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의사에서 이미 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공공의사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차라리 정부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페이를 주고 사실 기피 지역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떻겠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네. 차라리 그런 게 이런 뭐 의무적인 10년 지역 의사들 이런 거보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 맞습니다. 이제 경 기자님께서 아마도 국민 입장에서 아마도 직접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게 더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생각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료 취약지가 어떤지, 의료 취약 계층이나 부분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의학과 관련된 부분들,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숫자만 그냥 늘리다 보면 분명히 기피과들은 안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앞으로 그쵸? 그러니까 강제로 하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거나 의료 가실 여부가 있을 만한 이런 위험한 거는 안 가시려고 안 하죠. 산부인과 요새 안 합니다. 네, 흉부외과 안 합니다. 네, 실경외과인데 예, 그 굉장히 위험한 것들 다 안 합니다. 그거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외과 전문의 충청도 없다 그랬습니다. 흉부외과 수술, 심장 수술 지금 충청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들 여기서도 충북 지역의 환자분들 서울로 가지고 불편하게 돼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셔야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보자는 걸 같이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같이 논의해가지고 정말 부족한 게 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특정 대학의 특정 인맥에서 책상에서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데이터의 근거 중심하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북부 지역 단양, 제천, 충주 지역은 응급의료, 산모, 신생아, 중증도 굉장히 취약한데 물론 이제 도에서 충청북도에서 단양에 30배 등교를 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내과, 외과, 신경과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환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들 저희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요 상병들이 어떤 환자들인지 저희들 데이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해라라고 푸시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의사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이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은 대화로 풀자는 말씀이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근데 대화의 자리 이런 것조차도 마련되지 않고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옳다는 것 그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에서 다 그렇듯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혹시 그 대한의사회장이 약간 좀 보석 인사나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물론 저희들 의사협회장이 정치적인 성향이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부적절하다는 걸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저희들 수없이 지적하고 저렇게 행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왕따한다. 이거는 오히려 공정한 그냥 그게 굳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파다 좌파다 아닙니다. 그거 없이 같이 얘기해가지고 국민건강에서 그리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한다. 그거는 정치하라고 보세요. 의사 하지 말고 그거는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자주지하는 건 이건 정부가 그런 아니죠. 네. 사실 또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30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버해가지고 한 5분 지났는데 네. 5분 더 하는 걸로 해서 5분 동안 편하게 마지막으로 좀 우리 국민들 또는 이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시간을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예. 뭐, 파업을 한다던가,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과대학원 증원,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급여와 안전성,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되겠다는 부분 때문에, 원격에 관해서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들어주시고, 야,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게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못됐다, 환자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야, 그러면 한번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 라고, 옆에서 좀 같이 좀 거들어 주십사라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것들,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개선할, 그렇지만 아마 다른 집단들,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 잘못하는 거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목표가 지금 이제 충청북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하고 한번 얘기 좀 하자. 제대로 좀 설계를 하자.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념은 빼자, 정치는 빼자.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약급여는 이제 한 방에 그 처약을 얘기했었는데, 예. 그 이제 건강보험으로다가 적용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양방이들하고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단은 예. 네. 일단은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우선은 하나 조금 전에 경대님께서 양방, 한방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조금 제가 좀 문제가 다 생각하지만 의학, 현대의학, 의학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한방 처방급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리통약을 아니면 감기약을 처방을 하면 아니면 염증약을 처방 어떤 약인지 압니다. 근데 한의사분들 어떤 약 처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약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약들 어떤 제약회에서 GMP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지고 환자한테 임상 데이터에서 좋은 것들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굉장히 삼상 연구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된 약들만 저희들이 쓰고 공부 하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되지도 않고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안전한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생명에 정말 효과가 있는 면역 항암제 200억밖에 안 돼요. 그거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전혀 근거도 없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 데이터도 없는 거 재현되지도 않고 유효성 어떤 약인지 모르는 거를 한방 처벌해준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하자, 데이터를 갖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건강에 안전성, 객관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효과적인 여러 가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확실한 것들을 지금 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네요. 이제 효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술적으로다가 쉽게 얘기하면 양한방을 요즘에는 기본 안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어쩌면 현대의학과 우리 전부 다 한방 얘기를 한다라면, 그런데 산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현대의학 쪽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라면 당연히 소외됐던 이렇게 한방 쪽에도 해야 된다. 이런 산술적인 균형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건강에 관해서는 시범 사업이 아니고 검증을 하고 정말 필요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거는 아까 좌우 이념 우파좌파 이런 게 관계 마찬가지로 환자 몸에 대해서는 그 약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 그게 제약회사의 약이건 아니면 한의사가 하나 첩약이든 간에 확인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걸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 말씀드리면 사실 언젠가 제가 지난 소셜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조차도 세계적으로 자랑 삼아하는 K-방역의 중심에는 역시나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한 의료인들이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우리 의료인들과 정부가 또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또 사실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질병관리청원 가기까지 기자들이 그 중심에는 전문 학식이라든지 전문 의료 기술을 가진 우리 전문 의료인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마무리 발언 좀 드리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의료 분야에는 좌나 우나 이런 이념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가슴을 후협하고 가슴에 닿는 말씀이신데요.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만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정부가 좀 옹졸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업종, 업역에 있어서 이런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좀 대화의장도 좀 마련하고 또 잘 풀어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과 결부되는 업역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에서 단순하게 국민들을 골목으로 해서 파업을 하고 제 밥그릇 챙기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정말 대화의장에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대화하고 풀어가자라는 합리적인 어떤 이런 주장이나 의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어떤 의료계 또는 이런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좌나 우나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우리 회장님 말씀, 우리 정부에 좀 제대로 좀 새겨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좀 인사하시죠.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영광입니다. 근데 차분하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주장하는 바에 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 그냥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의사들 의견들 환자분들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그리고 공수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혼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요. 의사들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옆에서도 지적하고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진료 보시고 바쁘시던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독자들, 또 시청자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예, 저희도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